하늘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르고 싶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멜리아 이오하트. 단순한 비행사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선물한 인물이죠. 오늘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녀의 위대한 비행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897년 미국 캔자스의 작은 마을에서 호기심 많고 활발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바로 아멜리아 이오하트였죠. 어릴 적부터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에게 기대되던 얌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드레스를 입고 인형놀이를 하는 대신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나무를 오르고 썰매를 타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이런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은 훗날 그녀가 하늘을 동경하게 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삶의 비행이라는 꿈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간호사로 자원봉사를 하던 그녀는 부상당한 비행사들을 돌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짜릿함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행사들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막연한 동경이 구체적인 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920년 23살의 아멜리아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에어쇼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구경 간 그곳에서 그녀는 단돈 $10를 내고 생애 첫 비행 체험을 하게 되죠. 조종사 프랭크 호크스가 모는 비행기에 올라탄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땅에서 박차고 올라 상공 100m에 이르렀을 때 아멜리아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저 위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늘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비행은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멜리아의 삶은 오직 비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행 교습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 교환원, 사진사, 트럭 운전사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비행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1921년 중고 비행기 한 대를 구입합니다. 밝은 노란색 페인트 때문에 카나리아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 비행기는 그녀의 첫 번째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멜리아는 타고난 비행사였습니다. 비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비행사로서 고도 14,000피트, 약 4,300m 상공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28년 아멜리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 프로젝트의 멤버로 발탁된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직접 조종관을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사가 따로 있었고 아멜리아는 승객 자격으로 탑승했지. 비행이 성공한 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레이디 린디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죠.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 영광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자루에 담긴 감자에 비유하며 스스로 조종관을 잡고 대서양을 건너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32년 5월 20일 아멜리아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작은 단발 프로펠러기를 타고 이륙한 그녀는 홀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날개에는 얼음이 얼어붙었으며 연료 탱크에서는 기름이 새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아일랜드의 한 목초지에 무사히 착륙했죠. 이로써 아멜리아 이오하트는 찰스 린드버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루에 담긴 감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진정한 영웅이었죠. 대서양 횡단 성공 이후에도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 최초 태평양 횡단,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단독 비행 성공 등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비행 기록을 경신하는 것을 넘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여성들에게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꿈을 펼치라고 독려했고 이는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아멜리아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도전을 계획합니다. 바로 세계 일주 비행이었죠. 그녀는 항해사 프레드 누넌과 함께 적도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약 47,000km에 이르는 대장정에 오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뉴기니까지 전체 여정의 3분의 2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전 세계가 그녀의 역사적인 비행에 열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1937년 7월 2일 아멜리아와 누노는 뉴기니의 라헬을 이륙해 다음 목적지인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하울랜드 섬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비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울랜드 섬 근처 해상에서 미 해군 경비함과 교신을 주고받던 그녀는 연료가 부족하다, 당신들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교신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끝으로 그녀의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잔해는 물론 그녀의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은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료가 떨어져 바다에 추락했다는 설부터 무인도에 불시착해 생존했다는 설, 심지어는 일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는 설까지 수많은 추측과 가설이 난무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마지막 비행은 비록 미스터리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도전 정신과 열정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저 끈기일 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이죠. 아멜리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비록 그녀처럼 비행기를 조종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하늘과 꿈이 있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던 아멜리아 이어하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위대한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비행을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